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이상 윈도우를 팔거나 오피스를 파는 회사가 아니고 윈도우는 거의 무료로 줘도 상관없고 오피스는 서브스크립션으로 구글처럼 온라인으로 바꿨죠. 원드라이브 같은 걸로 하고 통합하기도 하고 AWS를 쫓아가던 거에서 독자적인 자기들만의 색깔을 갖추는 원래 가지고 있던 장점을 굉장히 잘 살려서 AWS는 없던 시장을 개척했다 그러면 클라우드 서비스로 굉장히 많은 이제 기업들이 거기로 옮겨오게 하고 있고 여기에 사실 숨은 무기가 엑스박스라는 게임 산업이 엄청나게 크고 오피스 회사에서 이제 오피스 365, 애저, 엑스박스 젠더까지 빠른 시일 내에 굉장히 사업 다각화를 성공한 그러면서도 매출을 잘 내고 있는 저희가 지금까지 아마존, 그 다음에 테슬라, 애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보다 보니까 요 보통 4대장으로 꼽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번 시간에는 아마 MS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MS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하기 전에 또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본다고 하면은 또 IT 쪽에서 유명 개발자이시다 보니까 IT 회사 중에 어디가 좋냐 추천 좀 해달라 좀 요청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답하세요? 제가 사실 옛날에 기술 회사들을 공부를 하면서 예.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좀 하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네. 근데 전문가한테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주변에 수소문을 해서 정말 크게 투자를 하시는 분을 어떻게 물어보러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투자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세 가지 조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네 돈 아니냐. 너의 소중한 돈인데 힘을 기울여 투자를 해야 된다. 그쵸. 너의 소중한 돈을 왜 남한테 맡기냐. 예를 들면 펀드 같은 거 하지 말고 네가 종목 투자를 해야 된다. 직접 공부를 해서. 그리고 당연히 두 번째가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위험은 공부로. 종목을 잘 몰라서 그냥 골고루 다 산다. 안 된다. 하나를 깊게 공부를 해서 그거를 사야 된다. 아, 그것도 스승님한테 배우신 그렇죠. 거였군요. 스승을 배운다. 근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네. 마지막에 갑자기 이야기하는 게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네가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넌 망했다. 이게 귀가 얇으면 망한다. 네. 본인의 의지로 진짜 본인의 주관을 가지고 가야지. 그분이 설명하시는데 제가 막 끄덕끄덕하면서 좁고 있으니까 바로 세 번째로 넌 하지 마. 안 될 거야. 라고 하셔서 제가 진짜 충격 먹고 근데 뭐 맞는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귀가 얇지 않게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였고 그래 말씀하셨던 펀드가 아니라 종목 그 다음에 위험은 공부로 그러니까 분산이 아니라 집중 가치 투자.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조언을 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런 회사를 공부를 해봐라. 이런 기술을 공부를 해봐라. 그리고 나랑 언제든 토론하자. 하지만 언제 이걸 사세요? 라든가 언제 이걸 파세요? 이런 건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약간 우림의 고수처럼 답은 네 마음 안에 있다. 그렇죠. 하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끄덕끄덕거렸던 분들은 보통 처음으로 생각하신 게 지금까지는 당연히 펀드가 안정적이고 전문가가 하니까 나보다 잘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었을 거고 두 번째는 공부를 많이 안 했었으니까 끄덕끄덕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투자 안 하는 게 맞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뭐 조그맣게 한다 그러면 뭐 펀드도 괜찮을 거고 뭐 잘 모르니까 많이 산다. 사실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하지만 좀 더 본격적으로 이걸 좀 해보고 싶다라고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좀 더 깊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한 달을 일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럼 그 돈의 반을 갑자기 투자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달에 반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돼요. 왜 버는 데는 100시간을 썼는데 투자하는 데는 1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말을 듣고 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100시간 걸려서 번 돈의 반을 투자하고 싶다. 50시간을 공부해야 됩니다. 인생이 그럼 너무 짧아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유튜브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어쨌든 공부가 정답입니다. 그럼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이제 자신이 있으면 그때는 말씀해 주시는 그 장기 투자 계속 강조해 주시는데 장기 투자 말고 좀 단타로 조금 더 뭐 잘 벌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고 했을 때 무릎에 살 확률이 70%라 그럴게요. 사실 이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만 70%라 그러고 어깨에 팔 확률이 다시 70%라 그럴게요. 꽤 진짜 엄청난 거죠. 두 개를 곱해보면 50%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 확률이 50%인데 10번을 해요. 10년 동안.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제가 제일 쌀 때 샀다가 제일 쌀 때 팔아요. 그리고 그걸 10년을 해요. 그러면은 각 확률이 아까 50%였잖아요. 이거를 곱해보세요. 그러면 사실 5년만 해도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아 이거 홀짝홀짝 10번 맞추려면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제가 매년 제일 쌀 때 샀다가 제일 비쌀 때 팔고 다음에 또 제일 쌀 때 샀다가 제일 비싸게 팔고 이걸 5년 연속 성공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번 중에 한 번만 실패해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순식간에 다 망하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회사.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가치 투자, 그 회사의 가치를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사서 5년을 묶어 놓는 거죠. 진짜 좋은 회사를. 그래서 결국은 장기 투자와 가치 투자가 아닌 거는 개인이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MS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저희 티타임즈에서도 여러 번 좀 다뤘었는데 예전에 스티브 발머 시절에 모바일에 대처를 못 해갖고 윈도우만 남은 껍데기 회사, 쓰러져가는 회사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됐었는데 이거를 부활시킨 게 MS의 바로 클라우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다뤘었거든요. 그 MS의 클라우드라고 하면 우리가 저번에도 뭐
언급을 했었던 아마존의 이 AWS 이거랑 똑같은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개념적으로는 같은데 네. 사실 그냥 클라우드라고만 들어가면 안 되고 어. 그 뒤에 있는 거를 봐야 되는데 네. 일단 MS는 어마어마한 저력이 있는 회사예요. 아무리 회사가 이제 매출이 떨어졌다 그래도 만들어내는 이제 제품이라든지 네. 뭐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떨어지겠지만 이 저력 자체는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은 윈도우즈 뭐 7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그 개발팀들을 다 그 체육관에 모아서 박수치고 축하했는데 그 네. 개발팀 전체가 뭐 5만 명이라 그랬어요. 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전 세계에서 5만 명을 데리고 소프트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 군데나 되겠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은 한 명이 개발할 때랑 10명이 개발할 때랑 네. 100명이 개발할 때랑 네. 점점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는데 5만 명이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을수록 비효율이 생기는 거잖아요. 커뮤니케이션 이제 오버헤드가 생기는 그렇죠. 거고 그런 거를 마이크로소프트 해내는 놀라운 저력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잘못된 뭐 판단들을 많이 해서 회사가 시청했다 해도 사티아 나델라가 적절한 타이밍에 오고 사실 이제 사티아 나델라가 직원들한테 했던 이야기는 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우리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미래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윈도우즈 회사고 오피스 회사라고 정의하는 순간 네. 회사의 모든 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윈도우를 팔거나 오피스를 파는 회사가 아니고 윈도우는 거의 무료로 줘도 상관없고 오피스는 서브스크립션으로 심지어 구글처럼 온라인으로 바꿨죠.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온라인, 뭐 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온라인도 되게 잘 만들었어요. 네. 원드라이브 같은 걸로 하고 네. 통합하기도 하고 네. 엄청난 변화를 하면서 이제 클라우드도 뭐 AWS를 쫓아가던 거에서 독자적인 자기들만의 색깔을 갖추는 그래서 기존에 가진 모든 장점을 버리고 네. 다시 재빌딩하면서 회사가 변하는 그리고 안에 저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쫓아가요.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기존에 안 하던 산업에 들어가도 한 10년만 노력하면 분명히 따라잡을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도 이 업계에서 예. 그 엄청난 연역을 가졌는데 네. 그걸 가지고 다시 뛰어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했고 심지어 뭐 게임 쪽에서도 성공을 하면서 회사가 옛날에 그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 그런 게 나왔었죠. 그래서 뭐 사티아 나델라가 잘했다고 당연히 이야기하지만 저는 네. 그것보다는 네. 약간 마이크로소프트의 저력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전부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는 네. 그리고 그동안에 쌓아온 이런 업력 그런 게 다 합쳐져서 네. 결국은 다시 부활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AWS 같은 경우는 원래 아마존닷컴을 판매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쉽게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을까, 물건을 팔 수 있을까, 그거 시스템 만들다가 클라우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MS 예전은 오피스를 온라인으로 어떻게 쓸까, 나 윈도우를 어떻게 클라우드화 할까, 소프트웨어 쪽에서 나온 그런 쪽에서 다른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개념은 사실 똑같고요. 네. 아마존이 아마존닷컴을 운영하면서 만들었던 각종 시스템들을 이제 AWS로 팔았다면 네. 마이크로소프트 맨 처음에는 사실 이제 윈도우만 했지만 나중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수많은 온라인 서비스들을 만들면서 이제 네. 노하우가 쌓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서버라고 네. 해서 서버 운영 체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리눅스로 다 돌리는 게 많았지만 그래도 꽤 많은 회사들은 윈도우 서버를 썼거든요. 이게 이제 기술 지원도 정확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써서 이 시스템을 돌리냐인데 윈도우스 서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은 이제 윈도우 서버를 많이 쓰고 그 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뭔가 이제 기업 솔루션을 구축하는 AWS는 리눅스 기반이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이걸 이제 애저로 밀면서 윈도우 서버를 쓰던 회사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애저로 넘어오고 SQL 서버를 쓴다면 당연히 애저가 더 좋고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양한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쌓인 노하우들 그래서 윈도우즈 프렌들리한 일을 하기에는 애저가 더 좋아. 가격 경쟁력도 있고 네.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영업력이 어마어마해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전 세계에 지금까지 팔면서 얼마나 많은 영업 있었겠어요. 모든 회사가 다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적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회사들이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아직도 전 세계 많은 회사들이 클라우드로 안 넘어왔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영업력을 통해서 클라우드로 넘어가게 한다. 전환하는 뭔가 개발을 도와준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동안 가졌던 저력이 있는 거죠. 영업이라든지 뭐 SI라든지 뭐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애저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시장 점유율을 2등을 네. 확보히 하고 있는데 AWS하고는 다른 장점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MS 오피스를 365로 쓰거든요. 온라인에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나면 스크립트가 나오면 저희 편집하시는 분이랑 365 워드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파일로 옮겼어야 되는데 지금 동시에 들어와갖고 제가 이거 지워주세요 이렇게 표시해놓으면 바로 영상에서 지우고 첨언하고 이렇게 쫙 이어지는데 예전에는 그 할 수 있는 게 구글 뭐 시트 뭐 이런 거밖에 없었잖아요. 구글 닥스. 근데 그거랑 확실히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라는 공유 작업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사실 업계에서는 공동 작업한다 그러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스가 굉장히 막강해요. 그러니까 원래
원래 오피스를 쓰던 회사들이 사실 이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로 옮겨가고 그러면서 팀스를 써서 작업을 하고 뭐 이렇게 원래 가지고 있던 장점을 굉장히 잘 살려서 그러니까 AWS는 없던 시장을 개척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 사용자들이 옮겨갈 수 있게 AWS 하는 거 보고 우리도 저거 하고 싶어 그러면 애저 써 그리고 구글 닥스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어 여기 오피스 365 있어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기존 사용자들과 기존 영업망들을 이용해서 사업을 굉장히 키우는 그러면서 기존에는 윈도우로 돈 주고 팔았는데 무료로 뿌려도 돼 상관없어 우린 여기서 돈 안 벌어 놀라운 결정인 거죠. 원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도 가능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당연히 기존에 있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다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라고 온라인 버전으로 새로 만드는 게 생각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거를 해낸 거죠. 놀라운 게 윈도우즈 OS를 가지고 있는 게 막강한 힘이고요. 결국 소프트웨어들이 그 위에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제품도 여전히 있고 물론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 365라는 구독 모델로 팔고 있고 거기에 뭐 원드라이브라는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도 같이 팔고 있고 거기에 애저라는 또 클라우드 서비스로 굉장히 많은 이제 기업들이 거기로 옮겨오게 하고 있고 여기에 사실 숨은 무기가 엑스박스라는 게임 산업이 엄청나게 크고 좀 더 이해를 하겠지만 이제 메타버스과 같이 생각하면 게임 산업이 갈수록 연결이 많아져요. 근데 이 엑스박스라는 이제 놀라운 플랫폼 또 이제 디바이스 그다음에 게임 산업 메타버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동안 신경을 안 쓰다가 사실 광고 쪽으로 최근에 또 뛰어들었어요. 아 여기도 광고예요? 여기도 광고입니다. 여기도 광고입니다. AT&T가 가지고 있던 이제 젠더라는 이제 광고 솔루션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많은 서비스들의 광고 같은 거를 엮으면서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빙닷컴이라고 검색 엔진이 있어요. 거기서도 광고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젠더 같은 걸로 하고 최근에는 넷플릭스가 우리도 이제 무료로 이제 서비스를 주거나 저렴하게 주면서 광고를 하고 싶다. 하지만 그 광고 솔루션을 직접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입찰해서 따간 데가 마이크로소프트 젠더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후발 주자인데 넷플릭스 큰 서비스에 광고 산업을 다 떼가면서 앞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젠더가 얼마만큼 퍼질지 여기에 또 사실 게임 산업이 또 광고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젠더와 엑스박스의 결합 같은 것도 되게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에 하던 윈도우즈 오피스 회사에서 이제 오피스 365 뭐 애저 엑스박스 젠더까지 빠른 시일 내에 굉장히 사업 다각화를 성공한 그러면서도 매출을 잘 내고 있는 역시 저력 있는 회사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지금 네 번째 회사를 보고 있는데 막 구슬을 꿰다가 구슬 다 꿰다 하면 이제 광고 이렇게 가는 거군요. 여기도 윈도우랑 오피스만 하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뭐 게임 붙이고 뭐 붙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광고로 되겠네. 광고를 보시면 이 회사가 얼마만큼 많은 거를 잘하고 있는 회사인지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분석 프레임워크에서 프로덕트를 보면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좋은 프로덕트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다가 이제 플랫폼으로 엑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를 팔고 플랫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게임을 만들면 만들고 돈을 벌면 벌수록 마이크로소프트 볼 수 있는 거고 심지어 그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라고 윈도우에 스토어가 있고 거기 소프트웨어를 팔아요. 그래서 플랫폼 쪽도 잘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사스까지 아마존하고 좀 다른 것 같아도 하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광고까지. 그래서 결국 이 제품과 플랫폼과 거기에 이제 사스와 광고까지 모든 걸 다 하는. 그리고 애플하고 MS가 하고 있는 독특한 점은 이제 개발 도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뭐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좋은 개발 도구가 있어서 소프트를 만드는 것까지 지원하거든요. 근데 이 개발 도구가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애플용 개발 도구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용 개발 도구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용 개발 도구가 훨씬 더 쓰기 쉬워요. 그러면 사실 개발자들이 이쪽에 더 친화적이 되고 더 많은 소프트를 개발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더 많이 쓰이는 쪽에 개발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쪽은 뭐 욕하면서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 저쪽은 웃으면서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개발 도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업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좋은 개발 도구를 만들어서 윈도우용 개발 도구를 만드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애저라든지 뭐 AWS도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면 애저용으로 뭘 만드는 게 좀 더 쉬운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쪽에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큰 역량 중에 하나가 굉장한 영업팀을 가지고 많은 기업 회사들과 관계가 좋았다면 반대로 오랫동안 좋은 개발 도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개발자들하고 좋은 관계가 있다.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저력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개발 도구라고 하는 게 영향력이 있을 만한 개발 도구가 뭐 손에 꼽히는 정도입니까? 아니면은 막 엄청 많습니까? 사람들이 자주 쓰는 도구들이 있고 자바를 개발한다, 뭐 인텔리제이를 쓴다든가 윈도우용을 개발한다, 뭐 비주얼 뭐 코드 같은 걸 개발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또 재밌는 게 굉장히 오픈소스 프렌들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스티브 발머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는 절대 악이다 정도까지 하면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리눅스는 우리의 친구 그런 정도로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주얼 코드 같은 것도 옛날에는 윈도우용 소프트웨어만 개발하던 거였어요.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만들었으니까 윈도우용만 개발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어떤 서비스, 뭐 웹 서비스라든지 뭐 리눅스라든지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하기 좋게 오픈소스로 다 열어서 비주얼 코드라고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익스텐션을 붙여서 굉장히 쉽게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우리는 모든 거와 친해. 우리 위해서 모든 게 다 할 수 있어. 애저도 윈도우 서버만 돌릴 필요 없어. 리눅스 서버 돌릴 수 있어. 애저용 소프트웨어 개발 비주얼 코드를 해. 자기네 거를 다 열어주고 다
다 확장하는 굉장히 놀라운 전략을 펴고 있죠. 갑자기 대인이 됐네요. 갑자기 대인이 됐죠. 예전에는 오피스도 엄청나게 비쌌다면 네. 지금은 뭐 서비스가 바뀌었다면 네. 윈도우도 엄청나게 비쌌다면 지금 무료로 했다면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개발 도구가 있었어. 이거 네. 엄청 비쌌거든요. 네. 뭐 몇백만 원짜리였는데 네. 그거의 핵심만 뽑아서 비주얼 코드라는 개발 도구를 만들고 그걸로 뭐 파이썬도 쓸 수 있고 구글이 만든 고라는 언어도 쓸 수 있고 모든 걸 다 지원해주면서 무료로 뿌려버려요. 그걸 통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친화적이 되게 만드는 거죠. 개발자들. 큰 멀리 그림. 보고. 네. 말씀 들어보다 보니까 그 기터브도 MS가 엄청난 돈을 주고 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결국은 네. 소비자한테 가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하고 친해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플랫폼 회사니까 네. 개발자들하고 더 친해지고 네. 싶다라고 하면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이제 솔루션들을 계속 접근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서 무료로 자기네 소스 코드 올려놓고 서로 공유하고 뭐 네. 분석하는 그런 플랫폼인 기더브를까지 구입을 해서.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네. 단순히 기더브를 사서 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더브의 모든 그 오픈 소스들을 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분석을 해서 심지어 제가 개발을 이제 하면 뭐 프로그램 짜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툴들이 야 이 다음에는 이렇게 짜봐 라고 이렇게 추천해줘요? 코딩을 도와주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 머신러닝이 코딩을 하는 시대까지 갔어요. 이런 게 이제 기더브를 인수함으로 해서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신러닝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됐던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기더브에 수많은 개발자들의 소스 코드를 가지고 머신러닝으로 코딩도 할 수 있고 네. 이걸로 다시 개발자들도 도와주고 또 개발자들이 그동안 무료로 쓰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무료로 써라. 하지만 우리가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더 잘 도와줄게. 그리고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도구들을 쓰면 더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연결을 해서 발전을 시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굉장히 큰 그림이 보이는 그런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 플라이 휠 아마존 때 얘기했었는데 이게 바로 플라이 휠이네요. 개발자들을 연결시키는 기터브 샀다고 하길래 사갖고 나중에 이거 닫아버리려고 그러나 약간 이런 생각했는데 정반대군요. 그쪽에서 모든 사람들과 친하게 가면서 우리 거를 써. 나중에 정말로 모두가 그 개발 도구를 쓰면 그때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 결국은 이제 이 개발 도구가 쓰기 네. 쉬워진다면 네.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개발 도구가 쓰기 어려우면 사실 소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거는 네. 머신러닝과 다양한 기존 뭐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누구나 쉽게 개발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근데 네.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이게 예를 들면 애저용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똑같은 뭐 웹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데 네. 애저에 올리면은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다 올리려고 그러면 되게 복잡한 거예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개발 도구라는 게. 그냥 정말 상상인데요. 네. 그렇게 해서 개발을 너무나 쉽게끔 만들어 놓으면은 MS가 처음에 모바일이 생겼을 때 OS 해보려고 하다가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개발자들 여기 다 모여있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윈도우 모바일용 앱이 빡빡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도전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지금은 우리가 잘하는 거를 우리는 개발 도구를 잘 만들고 네. 클라우드를 잘하고 오피스를 잘 만드니까 이제 이쪽에 집중을 해서 네. 대신 애저용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게 해주자. 근데 이게 크롬 브라우저에서 돌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에서 돌건 상관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모든 걸 다 지원한다. 그래서 좀 이렇게 오픈해서 가는 것과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것들을 좀 적절히 구분해서 선택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무 상상이나 하시면 유럽은 위험합니다. MS의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